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5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제2의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인파 방지 시스템이 서울 시내 600여 곳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CCTV로 촬영된 영상 속 사람 수를 계산해 밀집도를 파악하는 건데 인파가 늘어나면 해산 방송을 하거나 경찰과 소방에 알림을 울려 신속 대응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년 대입 개편안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뒤집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운전 중인 자동차 앞유리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미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로 추정되는데 포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미군의 사격훈련 오발탄이 민간인 사무실에 박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럼피스킨병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피부병인 럼피스킨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창궐해 강원도까지 번진 데 이어 이번엔 호남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농가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멀리 방역복 차림의 관계자들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우 148마리를 사육 중인 농가에서 어미소 1마리가 피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해 보니 럼피스킨병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호남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전북 부안에서 나왔습니다. 전북에는 한우와 젖소를 더해 소 4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빠르게 예방적 매몰 처분에 나서는 한편 반경 10km 방역 지역 안에 있는 소 5만 5천 마리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축산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닷새 만에 강원도 양구에서도 감염 농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해안과 한반도 중부 내륙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남부지방, 호남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모기나 침집파리 등 럼피스킨병 확산의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와 소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질병 발생 즉시 농장 살처분, 일시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 신속하게 초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과 다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 이상 걸리는 데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로 긴 만큼 당분간 추가 확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처럼 럼피스킨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 하루빨리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내에 긴급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은 400만 마리분입니다. 애초 170만 마리분을 들여와 경기와 충남권 소들을 중심으로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럼피스킨병 발생 범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우선 127만 두분은 10월 28일까지 신속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도입되는 대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 이어서 나머지 시와 도에 신속하게 배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전국에 있는 소농장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소농가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이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농장 주변 10km 이내의 농장에 임상검사를 이틀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이 해외에서 기류나 선박에 실려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10% 넘게 뛰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에 대해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탓에 소가 출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축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경북 청도의 명물인 소싸움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싸움 소로 붐비던 외양간은 텅 비었고 오가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굳게 닫힌 매표소 문을 지나서 경기장 안까지 들어가 봤지만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바이러스성 소 피부염,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자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이번 주말 예정돼 있던 소싸움 경기는 물론 싸움 소들의 적응 훈련까지도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모두 중단됐습니다. 한 주만 쉬어도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우선 3주만 휴장하기로 했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축을 이제 집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중단이냐라고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고, 가축 그 방역 지금 대책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한우 82만 마리 등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에선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축 시장 14곳을 모두 폐쇄했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모기를 비롯해 감염 매개체가 되는 흡혈곤충 방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저희도까지 도달은 하지 않아서 일단 차단 방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매개체가 흡혈곤충이기 때문에 곤충 구제에 대해서 이제 농가들하고 저희 행정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충북과 강원에 이어 호남까지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경북 지역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남극에서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으로 발견돼 이곳에 사는 펭귄과 물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남대서양의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일부인 버드 아일랜드의 도둑 갈매기과 조류 개체군에서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펭귄이나 물개 등 취약 개체군의 폐사를 일으켜 번식을 막는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도둑 갈매기과 조류들이 남미에서 남극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는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칠레와 페루에서만 50만 마리의 바다새와 2만 마리의 바다사자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젯밤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발생한 충남 인근에서는 건물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마무리되어가는 늦은 밤, 충남 공주 인근에서 때 아닌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규모는 3.4.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3차례 지진 중 가장 강한 지진이고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5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진앙지 인근인 공주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창문이나 그릇이 깨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편의점 안에 테이블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구조물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공주뿐 아니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느꼈습니다. 저는 거실에 누워있었고 남편도 안방에. 근데 집안이 진짜 흔들렸어요. 내가 느낀 거는 한 4초?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주 인근 충남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다 지진 발생 깊이가 10km 안팎이라 진동을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 3.4 정도면은 진도가 5 정도까지도 나오게 하거든요. 단층 때요. 사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아니고 별다른 여진이 발생하고 있진 않다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단층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지속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사고로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 인력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마스크와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액체가 스며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자 한 명은 마스크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돼 피폭량이 기준치를 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출한 액체는 약 100ml이며 외부로 새어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가스가 찬 탱크에서 호스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지하수 관정 일부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4,415개를 조사한 결과 13.9%인 614개에서 라돈이 먹는 물 기준치 리터당 148베크렐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4%인 64개 지하수 관정에선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치 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라늄과 라돈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 관정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장기간 마시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마신다면 정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2의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AI 인공지능 인파 방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한 CCTV와 분석 서버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해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대 입구역 인근 거리.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스피커에서 해산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현재 인구 밀집도 주의 단계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차량 통행에 주의하여. 인파가 더 빽빽해지자 순찰대원들이 투입돼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례단계로 안전사고 음성이 높습니다. 제2의 헬로윈 참사 예방을 위한 인파 해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핵심은 지능형 인파 감지 시스템입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이 구청 CCTV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면 관제센터 서버가 자동으로 사람 수를 계산해 밀집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응은 단계별로 합니다. 1제곱미터당 3명이 모일 땐 해산 방송을 내보내고 4명이 되면 구청 직원들이 인파 해산을 유도, 5명 이상이 모이면 시와 경찰, 소방에도 자동으로 알림이 울려 관계기관이 모두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 대비책이 체화돼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재난 상황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CCTV 사각지대입니다. 인파감지 시스템을 위해 설치된 CCTV는 현재까지 600여 군데. 주로 이런 도로에는 CCTV 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CCTV 인파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려면 CCTV 증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 시는 일단 자치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설치했다며 연말까지 900개 이상으로 증설하고 분석 성능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한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는 대입안으로 학부모들은 70% 이상 찬성한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특목고 열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 시한 발표에 이어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신 5등급제 변경과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수능 선택 과목 폐지입니다.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급감으로 내신 1등급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가혹하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변별이 가능하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면 자연히 학종이나 수능 입시 결과가 좋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 적성을 찾는 게 목표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적성보단 점수 받기 쉬운 쪽으로 몰릴 거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개편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과는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내신보다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무게를 두면서 되려 절대평가로 지역과 소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공정성 제고와 대입 전형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에선 다양한 과학 분야 탐색 기회를 잃고 학업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운전 중인 자동차 앞유리에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미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금이라도 위에 박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UV 차량 앞유리에 5.56mm 실탄이 박혀 있습니다. 와이퍼를 뚫고 유리창에 박힌 탄두엔 강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4차선 도로를 달리던 40대 A씨의 차에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뭐야 이거? 총알이 조금만 위로 날아와 운전자를 향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하단이 아닌 뭐 상단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전태 만약에 이게 유탄이 맞았으면 운전하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꽂힌 현장입니다. 이 산 너머 반경 1km 안에 미군의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총탄이 날아들 당시 인근 우리 군부대는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사격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도로에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미군과 우리 군이 그 5.5 소총탄은 동일 구경을 사용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으니까 탄의 형태로 봐서는 뭐 소총탄입니다. 5.56mm 소총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탄두는 미군이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포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훈련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산을 넘어 1km 떨어진 민간인 지역 사무실에 박힌 일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격장 근처 오발탄 사고.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이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수사로 촉발한 연예계 마약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 말고도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을 마약 수사 선상에 올려뒀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권지용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권 씨 사건은 이선균 씨와는 관련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예인 피의자와 관련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었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선균 씨 등 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을 내사해왔습니다. 경찰이 다른 연예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씨 마약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연예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중국에서 고양이를 불법 도축해 양꼬치용 고기로 속여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소변 맥주 파동에 이어 중국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천막으로 가린 대형 화물차 짐칸에 나무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비좁은 상자 속엔 잔뜩 움츠린 고양이들이 가득합니다.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팔아오던 업자들이 동물권 단체 신고로 적발된 현장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불법 도축장. 철창 속엔 애완용으로 보이는 고양이들도 허다합니다. 고양이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비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냉동포대에 담긴 고양이 사체들, 꼬치구이나 소시지 같은 식용육으로 둔갑해 팔려나갔습니다. 양고기의 시중 가격은 500g에 5,500원 남짓, 고양이 고기는 같은 양에 800원꼴로 헐값입니다. 4발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其实从人道主义上来说，我觉得很残忍啊，这是我觉得不太能接受的。警惕我不要瞎点外卖啊，不要随便吃路边摊。 최근엔 양꼬치와 곁들여 마시는 유명 맥주의 제조 위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인기가 높아서 수출용과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시가총액은 하루아침에 1조 2천억 원이나 증발해 역사상 가장 비싼 소변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휠체어는 발이 되어주지만 계단을 혼자 오르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황에 맞게 바퀴 모양을 바꿔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용자가 기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 휠체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 시간에 개발자를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